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 9개월 동안 참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매일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9 패키지가 드디어 최종 확정이 된 건 확실한 거죠? 예, 공식 발표했으니까 이제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저도 죽을 맛이었습니다. 매일 다 됐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또 틀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9개월이나 됐습니다. 지난 네. 3월 26일 지금 시행되어 온 케어스 액트가 확정된 네. 2조 2천억 달러가 집행되고 나서도 다음 것을 바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5월 달에도 벌써 하원에서는 통과된 적도 있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9개월이나 거의 만 9개월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끝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네. 연준의 그 긴급 대출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5천억 달러 안팎에 쓴 게 한 5천억 달러를 부여받고도 4,290억 달러는 쓰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공화당 측에서는 그것은 이제 없애버리고 폐기시키고 또 재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네. 민주당이 그럼 새로운 승인을 받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절충을 함으로써 이제 토요일 밤에 사실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곧바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했음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중에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연방 하원이 오전 9시에 이제 개회를 해서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을 하고 또 이제 동부시각으로 정오에는 이제 상원에서 또 표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도 그 법안이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인지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오후로 표결이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거듭 오늘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9 패키지는 그래서 한 9천억 달러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870억 달러인데 좀 항공업계 150억 달러 지원하면 진짜 9천억 달러는 되는 것 같습니다. 9천억 달러의 코로나9 패키지에다가 1조 4천억 달러 2021 회계년도에 내년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연방 예산안을 부착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중에는 최종 상하원을 다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잘만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끊었고요. 아시는 대로 민주당 하원에서는 3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을 2조 2천억 달러까지 내렸고요. 대학관은 오히려 이제 1조 1천억 달러를 얘기했다가 1조 8,800억 달러까지 선거 직전에는 이제 끌어올려서 좁히는 듯했는데 결국은 대선 때문에 그런지 분명히 대선 때문이었을 겁니다만은 결국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화당 상원은 거기에 불난집에 불체질하듯 5천억 달러만 두 번 이제 내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안 됐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2조 2천억 달러 나중에 그 추가분까지 하면 2조 6천억 달러짜리의 케어스 액트에 비하면은 근 3분의 1 잘해야 이 절반으로 깎인 9천억 달러의 코로나9 패키지를 다시 한번 이제 성사시키는 그런 순간을 맞은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누누이 얘기하는 대로 바이든 새 행정부 또 새 연방의회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또 추진할 것이다. 네. 벌써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미국민 직접 지원, 또 연방 실업수당, 또 PPP, 렌트비 보조, 이런 것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미국민 직접 지원이 막판에 이제 전격도 포함이 됐거든요. 네. 이걸 왜 이걸 뺐다 넣다 그래갖고 상당히 애를 태우겠는데 그러게 이 참 말입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 1,660억 달러, 9천억 달러 중에서 비교적 그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또 맞추기 위해서 1차 때는 1,200달러씩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연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또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은 600달러씩을 주게 되고요. 하나 이제 부양자녀,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똑같이 500달러가 아니라 600달러씩. 그래서 4인 가정일 경우에는 2,400달러. 1차 때는 3,400달러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2,400달러가 지원된다고 볼 수 있고요. 7만 5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이 사이의 소득자들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600달러 다 받지는 못하는데 9만 9천 달러를 넘으면은 아무것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1차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한 7천만 명, 안철 간 사람들 계산하더라도 1억 6천만 명은 다음 주부터 즉각 자동 입금이 되는 그런 600달러씩, 부부는 1,200달러씩, 가정 4인 가정이라면은 2,400달러씩은 연말 이 성탄 선물은 이제 끝났고요, 안 됐고요. 역시 뒤늦은 성탄 선물이나 연말연시 선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계좌에 꽂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적은 액수지만은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년 지금 이번 것이 3월까지 코로나 구호 패키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실업수당은 3월 14일이면 또 끝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초에는 또 거론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을 연장할 것인지 또 그때 못 준 것을 한 2,000달러씩 또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26일이 끝나는데요. 이 주당 300달러. 그러니까 1차 때에 비해서 600달러가 절반으로 깎인 것인데 이것도 16주 준다고 맨 처음에 그랬다가 10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1주가 이제 벌어지게 돼. 12월 26일 날 끝나는데 1월 1일부터 하면은 한 주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2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11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 실업수당은 300달러씩 주당 11주 1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6주에다가 13주를 추가 받았는데 여기에 11주를 더 받을 수 있고 그것도 못 받은 분들은 최대 50주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PPP는 한 2,480억 달러, 2,840억 달러 이거 이제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PPP인데요. 이것은 재무부 규정에 따라서 조금 중소기업청 규정에 따라서 세부안이 결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300인 이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중소업체들 또 한 분기라도 올해에 30% 이상 손실을 본 그런 중소업체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2차로 이것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종업원 급여 지원에 7, 80%를 쓴 것으로 나중에 보이면은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좀 비교적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무상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렌트 보조가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데 250억 달러가 일단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각 주정부나 지역정부, 로컬 정부에 배정이 돼서 밀린 렌트비나 향후 렌트비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아마 나중에 세부안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2명 다 뽑아주면은 행정부 출범한 후에 돈 더 주겠다고 그러는 식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마지막에 또 거기 이제 1월 5일 날이 선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 전날 아마 또 출격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선택의 시간을 맞고 있다는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중대 모임을 가졌다는데 도대체 누구 어떤 모임을 가진 겁니까?
네, 그야말로 극비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극비 모임이 뉴욕타임스에 대문짝만하게 또 났습니다. 극비 모임에 참석했거나 그 주변에 있는 백악관 인사 내부에서 누가 이제 밀고 간 거 아니냐 또 그런 소리까지 네. 곳곳에 그 스파이들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네. 지난 18일 금요일 밤에 열린 그 백악관 회의에서 중요한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석자들부터 눈길을 끕니다. 시드니 파월이라는 변호사 여검사 출신 아직 초강성 인물이고 지금 뭐 이 미국 선거에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외국이 개입해서 민주당 내에 민주당 측의 그 괴물들 크라켄들과 조작을 해서 이 트럼프 승리를 빼앗아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계속 주도해온 인물이거든요. 이 여검사 출신의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껴두고 최근에 사면을 했거든요. 사면됐죠. 네. 네, 이 두 사람도 다 참석했고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전화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백악관의 뭐 비서실장, 법률고문 다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논의인 것은 시드니 파월을 아예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된 모양입니다. 지금 뭐 연방법무부 오늘 그 물러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자기는 특별검사 임명할 의사가 없다고 공표해버렸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23일 날 물러나는 것인데 법무부를 통해서 하다면 또 논쟁거리가 되고 시간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 파월,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미 여러 가지로 조사해온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임명할 특검으로 임명하는 그런 문제를 했는데 루디 줄리아니는 조금 난색을 표시했고요. 같은 경쟁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투개 표기 도미니언 파워 보팅 시스템과 이런 투개 표기를 압수를 해야지만 증거 보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압수를 해야 되는 문제. 근데 이것이 국토안보부에 시켜서 압수시키려고 그랬더니만 그게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압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요. 적어도 1월 6일 전에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펜실베니아 한 개 카운티, 또 미시간의 어떤 카운티, 조지아의 애틀란타에 있는 뭐 풀턴 카운티 같은 데서만 집중 조사하는. 그래서 부정선거, 외국의 개입 이것까지 이제 밝혀내서 뭐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거 연방대법원도 지금 못 믿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선거에 외국이 개입한 그런 근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엄령도 선포해서 잡아들일 사람들 다 잡아놓고 군사재판 열고 선거도 재선거를 실시하는. 물론 뭐 전체는 아니겠죠. 이런 그 시나리오까지 미리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앞부분 세 가지를 다 언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볼 때는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됐고 이 상황에 따라서 계엄 선포라는 것은 그 다음 얘기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엄 선포는 가짜뉴스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네. 특파원이 여기까지 다음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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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